진심이 놓은 돌다리. 옛날 옛적 맑은 강물이 흐르는 두 마을 사이에 커다란 기와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집의 주인은 젊은 과부 은비였다. 그녀의 남편 민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 민서는 늦은 나이에 은비와 혼인했으며 양조장을 운영하며 제법 큰 재산을 모았다. 그가 남긴 재산은 넓은 밭과 과수원, 그리고 창고 가득한 곡식이었다. 은비는 젊고 아름다웠지만 혼자 사는 그녀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렇게 부자인 과부가 왜 재혼을 안 할까? 돈이 많으니 남자가 필요 없을 거야. 그래도 젊은 여인이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울 텐데. 아마도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하는 거겠지. 하지만 은비에겐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민서가 죽기 전 남긴 유언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만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된 비밀이었다. 강 건너 초가집에는 늙은 아버지와 40을 넘긴 총각 재호가 살았다. 재호는 성실하고 힘센 사내였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해 장가를 가지 못했다. 그는 품팔이를 하며 아버지를 모시고 조용히 살아갔다. 매일 아침 강가에서 세수를 하며 건너편 은비의 기와집을 바라보곤 했다. 은비가 하녀와 함께 마을로 나서는 모습을 볼 때면 재호의 가슴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저런 여인과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그는 곧 한숨을 쉬었다. 이 가난한 처지에 감히 무슨 꿈을 꾸겠나. 어느 날 재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갑작스런 폭우를 만났다. 강물이 불어나 나무다리가 떠내려가 건널 수가 없었다. 비를 피하려 은비의 집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는데 마침 은비가 문을 열고 나와 그를 보았다. 어머, 비를 많이 맞으셨네요. 잠시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 괜찮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라도 들어오시죠. 재호는 어쩔 수 없이 처마 밑 마루에 앉아 비를 닦았다. 곧 하녀가 따뜻한 대추차와 수건을 내왔다. 재호는 속으로 감탄했다. 마님은 마음까지 고우신 분이구나. 며칠 뒤 재호가 다시 은비의 집 앞을 지나다 문이 열린 틈으로 그녀를 보았다. 은비는 은은한 자줏빛 치마를 입고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림 속 선녀 같았다. 재호는 문득 생각했다. 저 여인도 나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 그 후로 은비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은 그녀와 푸른 들판을 뛰어다니는 꿈을 꾸었고 그녀가 따스하게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꿈에 잠이 깼을 땐 가슴이 허전했다. 결국 재호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저 건너 마을 은비 마님께 장가 들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반대했다. 그 집은 우리와 하늘과 땅 차이야. 분수를 알거라. 하지만 재호는 포기하지 않고 묘안을 냈다. 아버지, 저를 혼내는 척하며 쫓아주세요. 제가 도망치다 은비 마님 집으로 들어갈게요. 아버지는 터무니없다며 펄펄 뛰었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마음을 바꿨다. 다음날 저녁 계획대로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재호를 쫓았다. 이놈,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안 가? 네, 오늘 너를 혼내주마. 재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은비의 집으로 뛰어들었다. 살려주세요. 마침 집에 있던 은비가 놀라 뛰어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그때 비를 피했던 분 아니신가요? 예, 아버지가 저를 불효자라며 때리려 합니다. 제발 숨겨주세요. 은비는 밖을 내다보니 노인이 몽둥이를 들고 헐떡이고 있었다. 그녀는 재호를 집 안으로 들이고 노인에게 말했다. 어르신, 화를 가라앉히세요. 아드님은 잠시 여기 머물게 할게요. 아버지는 연극하듯 말했다. 마님, 이 불효자가 장가를 안 가 내 속을 썩입니다. 부탁드리니 좀 혼내주세요. 그러고는 터덜터덜 돌아갔다. 은비는 재호에게 물었다. 정말 장가를 안 가서 아버님이 화내신 건가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난해서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장가는 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저는 수총각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은비는 그의 순박한 눈빛을 보며 동정심이 들었다. 그럼 제가 장가가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날 밤 은비는 죽은 남편의 옷장에서 멋진 도포와 갓을 꺼내 재호에게 입혔다. 재호는 단정하고 근사한 신랑 모습이 되었다. 은비는 물 한 그릇을 놓고 간단한 혼례 절차를 설명했다. 신부가 먼저 2번 절하고 신랑이 1번 절해요. 음은 짝수, 양은 홀수를 뜻하죠. 그리고 합 한 줄을 마시며 부부의 인연을 맺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다. 설명이 끝나자 재호가 갑자기 물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잔다는 건 뭔가요? 저는 수총각이라 모릅니다.
은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부부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망설였지만 재호의 순수함과 노인의 서글픈 모습이 떠올라 끝까지 가르쳐 주기로 했다. 밤이 깊어지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다 동이 터올랐다. 이제 장가가는 법을 다 배웠으니 돌아가세요. 아버님 걱정 마시게 혼인부터 하세요. 재호가 말했다. 그런데 장가는 한 번 가면 끝 아닌가요? 어제 혼례를 했으니. 이 집이 제 집이고 마님이 제 아내 아닌가요? 은비는 놀라며 화를 냈다. 날 속였군요. 재호는 무릎을 꿇었다. 속인 게 아닙니다. 처음엔 꾀를 냈지만 마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재호는 쫓겨나듯 집을 나왔다. 아버지는 침묵하며 그를 맞았다. 몇 달 후 극심한 가뭄이 마을을 덮쳤다. 은비의 과수원이 말라가고 있었다. 재호는 이를 알고 새벽마다 먼 샘에서 물을 길어 날랐다. 그의 어깨는 상처로 피가 났지만 과수원은 점점 살아났다. 은비는 우연히 땀에 젖은 재호가 물동이를 지고 오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은비의 친정아버지가 멀리 영주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은비는 슬픔에 잠겼다. 영주까지는 닷새가 걸리는 험한 길이라 혼자 가기 어려웠다. 재호가 나섰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은비는 거절했지만 재호의 진심에 결국 동행을 허락했다. 여정은 고되었다. 폭우가 쏟아져 재호는 자신의 옷을 벗어 은비를 감쌌다. 산길에서 은비가 발을 다쳤을 땐 업고 걸었다. 산적을 만났을 땐 몸을 던져 은비를 지켰다. 영주에 도착해 은비가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때 재호도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밤 은비의 집 담을 넘으려는 도둑을 재호가 발견했다. 도둑이야. 그의 외침에 도둑들은 달아났고 은비는 재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밤마다 집 주변을 돌았음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재호가 말했다. 마님을 못 믿으시겠다면 재산을 모두 마을에 나누어 주세요. 저는 가난한 마님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은비는 놀랐다. 사실 남편이 유언을 남겼어요. 재혼한다면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고요. 그래서 모두를 시험했지만 돈을 포기하라 하면 다 도망갔죠. 당신은 달랐어요. 은비는 자루에 돈을 담아 내밀었다. 이걸 마을에 나누어 주세요. 그럼 당신의 진심을 믿겠어요. 재호가 자루를 들고 나가려 하자 은비가 막았다. 그만해요. 이제 당신의 진심을 믿어요. 하지만 전 남편을 잊을 수 없어요. 그러니 다른 혼을 알아보세요. 그 순간 대문이 열리며 재호의 아버지와 은비의 남편 민서가 들어왔다. 아니, 당신이 살아계신 거예요? 민서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미안해, 은비야. 난 죽은 척했어. 불치병에 걸려 절에서 요양했지. 널 위해 유언을 남기고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어. 그는 재호의 아버지와 의원이 자신을 찾아와 재호의 진심을 전해줬다고 했다. 이제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봉수와 행복하게 살아줘. 이 사람은 널 진심으로 사랑해. 며칠 뒤 민서는 평안히 눈을 감았다. 은비는 그의 소원을 지켰다. 1년 뒤 은비와 재호는 혼례를 올렸다. 그들은 재산을 나누어 마을에 돌다리를 놓고 서당을 세웠으며 흉년엔 곡식을 나누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진심이 있으면 돈보다 큰 행복을 얻는다.